자, 지금까지 그 소팅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 리니어 소팅을 끝으로 이제 소팅을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스트에서 특정 값을 검색하기 위한 연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려면 이제 search라는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서치라는 연산을 하려면 리스트에 값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인서트나 딜리트 뭐 이런 게 부가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컴파일러에서 심볼 테이블 같은 게 있으면은 어떤 심볼이 그 심볼 테이블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컴파일러가 검색해 갖고 그 심볼에 대한 뭐 주소 값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연산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색을 위한 자료 구조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이 첫 번째로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배울 테고, 그 다음에 이진 트리는 자료 구조 시간에 많이 한 겁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이진 트리 중에서 그 밸런스드 바이너리 트리인 이제 레드 블랙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정도로 해서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시 테이블이라는 거는 찾고자 하는 원소의 키 값을 그 해시 함수라는 해시 펑션을 통해서 그 해시 값을 계산해 갖고 그 해시 값의 결과가 그 이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가 돼 갖고 그 인덱스가 되는 그 위치를 이제 슬롯이라고 합니다. 그, 그 슬롯에서 값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데이터 X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 X에 대한 키 값이 이제 K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K 값을 키로 하는 어떤 해시 펑션을 적용을 합니다. 해시 펑션을 여기서 적용을 하면은 그 해시 펑션의 결과값이 예를 들면 1이다 이거죠. 그 해시 펑션이 결과값이 1이면은 요 1이라는 그러면 요게 지금 요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해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 되겠고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 이 해시 펑션의 결과가 1이라는 그 해시 테이블의 어떤 하나의 그 인덱스가 되는 거죠. 요 하나를 이제 슬롯이라 그러는데 요 슬롯에 x라는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키 값을 이제 빨리 찾는 방법을 이제 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싱을 잘 이용하면은 해싱을 잘만 이용하면은 이 인서트, 딜리트, 서치가 전부 다 세타 1 정도의 컴플렉시티를 가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될까요, 이게? 아주 해시 테이블이 잘 구성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못 구성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성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시 테이블의 그 해시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데이터 전체의 집합을 만약에 U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어떤 데이터에서 그 키 값, 가질 수 있는 모든 키 값의 집합을 U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이제 키 값들이 이렇게 있겠죠. 키 값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 해시 테이블에 이 해시 테이블의 슬롯의 개수가 m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시 테이블의 슬롯의 인덱스가 0부터 m-1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냥. 자, 그래 되면 이제 해시 펑션이 결국은 이 해시 펑션이 이렇게 이제 이런 키 값들을 그 해시 테이블의 특정 슬롯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키 값은 다른데 해시 펑션의 결과가 같아갖고 같은 슬롯으로 이렇게 매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충돌이라고 합니다. 컬리전이 발생하면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슬롯당 그 데이터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충돌이 발생하면은 여기에서 데이터를 슬롯당 하나밖에 저장을 할 수가 있으면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면은
이제 이런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이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바로 이 해시 테이블의 성능의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충돌 해결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체이닝이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에 데이터를 직접 넣지 말고 요 해시 테이블의 슬롯은 링크드 리스트의 헤더 값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데이터들은 이렇게 헤더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의 노드의 데이터 값을 가지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이렇게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 링크드 리스트에 두 개의 노드를 가지면 되죠. 만약에 그 어떤 그 키 값에 대해서 충돌이 3개가 발생하면 이 링크드 리스트에 뭐 그 노드가 이제 하나, 둘, 또 하나 더 생기겠죠. 이렇게 더 생겨갖고 3개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자, 가장 좋은 경우는 충돌이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처럼 그 각각의 슬롯마다 그 링크드 리스트가 한 개의 노드만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어쨌든 만약에 이제 충돌이 어떤 특정 슬롯으로 충돌이 쫙 발생하고 여기에 그냥 만약에 N개가 다 몰려 있다. 여기에 N개가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링크드 리스트를 쭉 따라가 봐야 되니까 그냥 여기 N개가 다 몰려 있으면 이 링크드 리스트를 N개를 다 트래버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는 검색 시간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링크드 리스트에 그러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는 big of n이었는데 이제 에버리지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 이거죠. 자, 일단 에버리지 케이스를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해시 펑션은 다 심플 유니폼한 해싱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각 슬롯에 할당될 확률이 키값에 상관없이 키값에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 키값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키를 가지고 어떤 슬롯에 그, 그 키값이 이렇게 할당될 확률이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키값이 만약에 n개라고 하고 그 해시 테이블의 슬롯이 이제 m개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각 슬롯당 저장되는 평균 키의 개수는 우리가 그걸 로드 팩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m분의 n이 되겠죠. 자, 우리가 당연히 이제 보통 이제 m이 n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m이 n보다 커야 이 클리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겠죠. 만약에 m이 이제 m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시 테이블의 슬롯 수가 키 값의 개수보다 작다 이러면은 뭐 어떤 해시 펑션을 쓰더라도 클리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클리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시 테이블의 슬롯이 그 키 값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키 값보다는 저장 공간이 그 슬롯의 개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에버리지 케이스에 우리가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만약에 특정 키에 대해서 해싱을 해서 이제 그 해시 테이블에서 검색을 했는데 키가 그게 없다 이거죠. 키가 이제 그 링크드 리스트에 없을 확률. 자, 이렇게 없는 경우에도 일단은 해시 펑션을 한번 적용해서 그죠? 그 링크드 리스트의 해시 테이블은 링크드 리스트의 헤더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헤더가 있는 그 슬롯을 액세스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게 컨스턴트 타임이니까 이제 1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설치하는데 그 각
좀 전에 봤듯이 이제 이 로드 팩터, 그러니까 각 슬롯당 키의 개수는 알파계라 했어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의 평균 노드 개수는 알파니까 그만큼 서치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세타 1 플러스 알파만큼의 평균 검색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만약에 그래서 이 알파가 그냥 만약에 어떤 콘스탄트 값이 나오면은, 또는 뭐냐면 이게 알파가 콘스탄트가 된다는 소리는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 키의 개수가 슬롯의 개수의 뭐 상수배다. 일반적으로 m이 이제 더 크니까 슬롯의 개수가 키의 개수의 뭐 1.1배다 또는 1.2배다 또는 2배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세타 1이 돼갖고 컴플렉시티 상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정 키 값을 검색했는데 키가 리스트에 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찬가지로 이 해시 펑션 해갖고 액세스 슬롯 액세스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링크드 리스트 각 슬롯당 링크드 리스트의 개수는 알파계라고 이제 우리가 그 했으니까, 이 뭡니까 그 슬롯에 키가 그 링크드 리스트에 있든 없든 그 슬롯 이제 특정 키를 검색했을 때 키가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경우는 검색이 성공하는 거고, 그 키가 링크드 리스트에 없는 경우는 검색이 실패하는 거죠. 검색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이제 이렇게 검색 평균 검색 시간은 1 플러스 알파만큼의 검색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충돌 해결 방법으로 이제 체이닝이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제 충돌이 적게 발생하려면 해시 함수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해시 함수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해시 함수란 심플 유니폼 해싱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키 값의 분포에 상관없이, 키 값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그냥 해싱을 하고 나면, 그 해시 펑션을 하고 나면은 슬롯에 골고루 분포가 되게 이렇게 해시 펑션이 만들어지면은 아주 좋은 해시 펑션이죠. 근데 문제는 이 해시 펑션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제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쨌든 그 키 값을 슬롯에 균등하게 분배가 이제 되게 하는 거, 그게 좋은 해시 함수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키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랜덤한 실수가 되면 그냥 해시 펑션은 단순히 이렇게만 해도 이제 그러면 뭡니까 0과 그 m-1 사이에, 이렇게만 되면 0과 m-1 사이에 균등하게 저기 분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키 값이 이렇게 키 값 자체가 이렇게 유니폼한 이런 랜덤한 분포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키 값의 분포의 어떤 규칙적인 형태가 해시 펑션의 결과에, 그러니까 해시 펑션의 결과에 따라서 균등 분배를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컴파일러 심볼 테이블에서 포인트라는 그 심볼과 n 포인트라는 심볼을 보면 한 글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동일한 슬롯에 이런 경우는 동일한 슬롯이 할당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만 다르더라도 다른 슬롯에 할당되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해시 함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눗셈 기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은 키 값이 정수일 때 k에다가 요 m은 뭡니까? 아까 저게
바로 심볼 테이블의 사이즈죠. 크기죠. 그 심볼 테이블에 m 개의 슬롯이 들어가면은 이제 k 나누기 m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드라는 연산은 k를 m으로 나눴을 때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3 모드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을 3 모듈로 5 하면 3을 5로 나누면 몫은 제로고 나머지는 3이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m이 12고 k가 100이면은 그러면 이제 이 해시 펑션이 k 모듈로 m일 때 이렇게 되면은 몫은 8이고 나머지가 4가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값이 4가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m이 어떤 작은 숫자로 나누어지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m이 어떤 약수를 작은 숫자로 나누어진다 이 말은 없는데 m이 아주 2나 3 또는 10 이런 약수를 가지면은 상당히 안 좋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제 제로죠. 이제 작은 숫자로 나눠주면 그렇게 키 값이 어떤 이런 작은 숫자를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로 나누어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동일한 슬롯에 할당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m이 이렇게 뭐 2의 지수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m이 예를 들어 2의 지수성이다. 그러면은 그 키 값에서 낮은 비트 자리가 같으면은 같은 슬롯으로 계속 할당이 되겠죠. 이러면은 상당히 안 좋다 이거죠. 클리전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만약에 이 m 값이 그러니까 슬롯의 개수가 100개인데 키 값이 만약에 어떤 물건 가격이다 이거죠. 어떤 물품의 가격이면은 그 가격이 대부분 가격이 대부분 그냥 100단위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0으로 나누면 다 나머지는 제로겠죠. 그러면 전부 다 슬롯 0에다가 할당이 되는 이렇게 되면 아주 월스트 케이스가 돼갖고 타임 컴플렉시티가 아까 비고 오버 n 값이 되는 이런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그 대체로 이제 2나 10의 거듭적 제곱에 가깝지 않은 소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소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700이 이렇게 그러니까 2하고 10의 거듭 제곱하고는 가깝지 않은 이런 소수를 하나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소수는 이제 약수를 1 외에는 약수를 안 가지니까 좀 전에 했던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해시 함수의 그 나눗셈 기법이 있었다면은 또 곱셈 기법도 있습니다. 곱셈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키 값이 있으면은 거기에 0과 1 사이에 임의의 어떤 상수 미리 정해진 어떤 상수를 곱합니다. 곱해서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이제 이걸 1로 나누다. 1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수를 1로 나누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0과 1 사이에 어떤 상수를 곱했으니까 이제 소수점 이하도 나오겠죠. 그걸 1로 나눈 나머지 하면은 이제 그 정수 부분은 다 떨어져 나가고 소수점 이하 부분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소수점 이하 부분을 어떤 이제 숫자 m하고 곱해갖고 그 곱한 결과에서 이제 그걸 이제 m하고 곱해갖고 그 곱한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다 떼버리는 겁니다. 다 떼버린 값을 그러니까 해시 함수의 결과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키 값이 어떤 뭐 특정 분포에 몰려 있더라도 어떤 임의의 상수를 이제 곱해갖고 소수점만 가져오면은 키 값이 한 개만 차이 나도 이제 소수점 이하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이하 중에 상위 몇 자리만 딱 가져오겠다 이거죠.
소수점 이하 중에 저 하위 이제 소수점 이하 중에 너무 하위 그 비트는 제거해버리고 상위 몇 비트만 가지고 오겠다. 상위 몇 비트만 가지고 오려면 그 소수점 이하 부분을 어떤 이제 그 어떤 정수값 m으로 곱해버리면은 이게 그 처음에는 0보다 작은 0과 1 사이에 어떤 그 소수점 이하라는 게 0과 1 사이의 숫자죠. 거기다가 어떤 m을 곱하면 이제 그 소수점 이상의 자리가 생기겠죠. 그 중에 소수점은 떼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키 값의 분포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 어떤 숫자들만 딱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n 값을 뭐 어떤 값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2의 거듭제 곱으로 n 값을 딱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뭡니까? 이 m 값을 곱하면은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1로 소수점 이하 부분만 만들어낸 데서 그 2의 p승을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소수점 이상이 되는 거. 그게 p 자릿수가 생기죠. 그 p 자릿수만 딱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컴퓨터가 만약에 한 워드가 W비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키 값은 이제 예를 들어 한 워드에 속하는 어떤 키 값이라고 하면 이제 요 키 값은 이제 요 범위 안에 숫자가 되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A는 0과 1 사이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그, 그 A라는 숫자는 0과 1 사이에 이렇게 이제 S 나누기 2의 W라는 어떤 2의 W선이라는 이런 값이라고 합시다. 그럼 S는 이제 0과 2W인데 그래서 이제 A는 S 나누기 2의 W라는 게 이제 그러면 A는 0에서부터 이제 어떤 1 사이의 값이 될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그래서 K에다가 이걸 곱하면은 결국은 이제 요 수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R1.R0라는 이제 바이너리 포맷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모듈로 1을 해버리면은 그 소수 이하만 남게 되고 소수점 이상 부분은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m이라는 거. 좀 전에 이제 m은 2의 p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m을 곱하게 되면은 요 R0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Q1.Q0 형태로 만들어지면은 요 Q1 부분만 이제 가져오겠다. Q1 부분만 요 소수점을 떼버리려면 이제 요런 연산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Q1 부분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 Q1 부분만 딱 가져와서 그걸 해시 함수의 결과로 만들겠다. 지금 한 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어떤 K에다가 요 0과 1 사이에 어떤 숫자 A를 곱하면은 R1.R0 형태로 나올 텐데 여기다가 모듈로 1 하게 되면은 1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소수점 부분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m 값을 곱했는데 m이 2의 p입니다. 이러면은 소수점 부분이 이제 p만큼 시프트가 돼갖고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만 이제 딱그 hk의 결과값으로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키 값의 분포에 덜 민감한 어떤 해시 함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해시 함수 중에 뭐 아주 간단한 두 가지 형태를 살펴본 거고, 자, 지금은 이제 다시 와서 그 충돌 해결 기법으로 이제 오픈 어드레싱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충돌 해결 기법으로 체이닝이라는 걸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체이닝은 뭡니까?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제 해시 테이블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링크드 리스트에 헤더 값만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 그 밸류 값은 어떤 데이터들은 다 해시 테이블 외에 뭡니까? 다른 저장소,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에 쭉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좀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픈 어드레싱이라는 거는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 링크드 리스트에 쭉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해시 테이블에 빈 곳을 찾아서 거기에다 넣어둡니다. 해시 테이블에 이제 빈 곳이 일반적으로 해시 테이블의 그 슬롯의 개수는 아까 키 값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빈 곳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빈 곳을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 곳을 찾는 순서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시 펑션을 정의할 때 키 값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른 어떤 키 값과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을 찾는 순서에 해당되는 어떤 인티저 값을 인풋 파라미터로 넣어서 해시를 하게 되면은 그 제일 처음에 해시 펑션을 요걸 적용했다가 거기에 만약에 이미 값이 차 있으면은 두 번째로 요 해시 펑션을 적용하고 거기도 차 있으면은 요 해시 펑션을 적용하고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이제 빈 값이 있을 때까지 해시 펑션을 이런 순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해시 테이블의 슬롯을 찾는 하나의 순열이 되겠죠. 요 순열대로 이제 그 빈 슬롯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요거는 인서트 할 때, 요래서 인서트 할 때는 빈 슬롯에다가 인서트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서치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합니다. 검색은 뭐냐면은, 그 해시 펑션을 딱 적용했는데, 슬롯이 비어 있으면은, 이제 만약에 빈 곳을 만나면은, 그러면 이제 not found입니다. 찾는 값이 없는 거고, 그 슬롯의 값이 있으면은, 그 값, 그러면 그 있는 값이 바로 찾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픈 어드레싱의 단점은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테이블이 꽉 찰 수가 있어요. 단점은 이제 테이블이 꽉 찰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슬롯의 개수가 키 개수보다 크면은 뭐 풀 날 일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클리전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은 이제 그 완전히 풀이 안 나더라도 계속 그 빈 곳을 찾아 나가려고 계속 이제 그 해시 펑션을 계속 적용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트가 어려워요. 딜리트를 해버리면은 그 어떤 해시 키 값들은 클리전이 몇 분이 돼 갖고 빈 곳을 찾아서 어떤 빈 곳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그 이전에 어떤 키 값이 삭제가 돼 버리면은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검색을 할 때 이 키 값을 찾아올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보면은 자, 먼저 이그젬플로 보면은 496이라는 키 값을 넣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해시 펑션을 처음에 이제 키 값과 처음에 인덱스 값, 그 시퀀스 값을 이제 0을 주고 해시 펑션을 했더니 요 슬롯이 나왔다 이거죠. 여기 슬롯. 근데 여기에 지금 다른 값으로 차 있죠. 그러면 이제 클리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해시 펑션을 요 시퀀스 값을 이제 1로 주고 다시 해시 펑션을 했더니 이제 이쪽 슬롯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여기도 값이 차 있죠. 그러면 또 클리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해시 펑션을 이제 시퀀스 값을 2를 주고 했더니 좀 전에 요 204 전에 여기는 비어 있었죠. 이 빈자리로 이제 그빈 슬롯에 이제 그 해시 펑션의 결과가 할당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496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오픈 어드레싱으로 그 인서트 하는 방법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496이라는 키 값을 그 해시 테이블에서 찾고자 할 때, 그 시퀀스는 똑같습니다. 그냥 먼저 0, 시퀀스 값 0을 가지고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204로 오니까, 이게 찾고자 하는 496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시퀀스 값을 1로 해서 또 해보니까 이제 1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찾고자 하는 496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또 시퀀스 값을 이렇게 2로 해갖고 프로그램 이제 서치해 보니까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찾고자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래서 이런 오픈 어드레싱은 단점이 이제 그 키 값이 딜리트 되면은 만약에 어 뭡니까? 뭐 여기 586이라는 요 값이 딜리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496을 찾고자 하면은 0일 때는 이제 204로 와서 이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딱 가봤더니 이제 여기가 비어 있더라 이거죠. 빈 슬롯이 나오면 뭡니까? 이거는 not found 없는 줄 알아버려요. 키 값이 없는 줄 알아버려요. 그러면 이 496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딜리트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딜리트가 이제 이런 그 오픈 어드레싱에서 딜리트가 발생하면은 그냥 이 슬롯을 그냥 비워둘 게 아니라 어떤 값이 딜리트 됐다는 마크를 해둬야 됩니다. 별도로 이렇게 마크를 해둬야 그러니까 일반 빈 슬롯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오픈 어드레싱에서 이제 그 이제 클리전이 발생했을 때 그 빈 곳을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 즉 HKI라는 해시 펑션을 이제 어떻게 디파인을 해 나가야 될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 리니어 프로빅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시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i 값이 0이겠죠. 제일 처음에는 i가 0일 때는 해시 단순히 내가 쓰고자 하는 해시 펑션에 이제 모듈로 m 하면 되죠. 만약에 거기에 키가 차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적용했던 해시 펑션 더하기 1이 하니까 바로 다음 슬롯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키 값을 가지고 해시 펑션을 했더니 해시 펑션을 이제 HK를 이제 적용했더니 요 슬롯에 요 슬롯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i가 제로, 그래서 i가 제로다 이거죠. 만약에 여기에 어떤 다른 값이 있어갖고 클리전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다음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HK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가 안 되면 바로 이제 이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i가 1인 거. 그러니까 순서대로 찾아가는데 이게 바로 리니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HK에 만약에 클리전이 발생하는 H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래서 바텀까지 해시 테이블의 바텀까지 갔으면 뭡니까? 이게 모듈로 연산이니까 해시 테이블의 바텀까지 갔으면 이제 해시 테이블의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리니어 프로빙은 만약에 해시 값의 결과가 그죠? 어떤 이제 이렇게 키 값의 만약에 해시 값의 결과가 어떤 슬롯으로 이렇게 몰릴 때 해당 슬롯으로 막 몰릴 때는 이게 그냥 이제 여기에 이제 차 있으면 그다음 가다 보면 이 해당 슬롯 주변으로 계속 차 있으면은 그 해시 펑션의 결과가 자꾸 어떤 그죠? 이게 뭐 해시 펑션의 결과가 유니폼하지 않아 갖고 자꾸 이 해당 슬롯으로 자꾸 몰리게 되면은 그러면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계속 이렇게 이제 길게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이제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리니어 프로빙을 좀 보완한 게 이제 쿼드래틱 프로빙이라고 이제 2차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시 테이블에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C1, C2가 다 1이다. C1, C2가 다 1이다 이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해시 펑션을 한번 딱 적용해서 오면은 이쪽 슬롯이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옵니다. 그냥. 그래서 i가 0일 때 이제 1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있어 갖고 인서트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i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요 하나 건너뛰고 이제 더하기 이제 2가 되니까 i가 1일 때는 더하기 2가 되니까 하나 건너뛰고 이제 여기 이제 i가 1일 때는 이제 이 슬롯을 보는 거죠. 여기도 만약에 꽉 차 있다. 뭔가 다른 게 차 있다. 그러면 i가 2일 때는 이제 i가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4가 돼 갖고 이제 6으로 그냥 확 건너가죠. i가 2일 때는 이제 i가 2일 때는 6칸 건너가서 여 밑에 어딘가에 이제 i가 2일 때 가보니까 여기는 이제 비어 있더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쿼드래틱 프로빙을 해보면은 이제 한 곳이 밀접해서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그 밀집한 곳을 좀 빨리 탈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더블 해싱이라고 해시 함수를 이제 두 개를 둡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 두 개를 두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해시 함수를 요 키 값에 대해서 첫 번째 해시 함수를 돌려갖고 만약에 그 자리에 충돌이 발생 안 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냥 그 슬롯에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충돌이 발생하면은 이제 i가 이제 0, 이제 i가 0인 경우는 해시 함수 이거를 이제 i가 0인 경우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죠.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i가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 i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해시 함수를 적용해 갖고 해시 함수 1과 해시 함수 2를 더한 값을 갖고 이제 모듈로 m을 해 갖고 위치를 찾아간다. 그래도 또 충돌이 있으면은 이제 i가 2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해시 함수에다가 2를 곱해 갖고 찾아간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해시 함수 2가 m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m으로 나누어지 버리면 똑같은 자리로 뱅뱅 돌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m을 만약에 2의 거듭제곱으로 하고 만약에 요 두 번째 해시 함수는 값이 홀수가 되게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다른 곳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이 더블 해싱 같은 경우는 이제 빈 곳을 찾아가는 순서가 이제 키마다 달라지므로 키 값에 따라서 이 두 번째 해시 함수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키 값에 따라서 빈 곳을 찾아가는 순서가 많이 점프할 수 있고 가까운 데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전 해시 함수에 유니폼하게 다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효율적. 두 번째 해시 함수를 잘 만들면은 첫 번째 해시 함수가 충돌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두 번째 해시 함수가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픈 어드레싱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이제 이 빈 곳을 찾는 순서가 빈 곳을 찾아가는 게 그 빈 곳을 찾아가는 요 순서가 요 퍼뮤테이션이 그냥 다 확률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확률이 동일하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론은 어쨌든 클리전이 발생하면은 빈 곳을 다른 빈 곳을 찾아야 될 텐데 그 평균 값은 1-알파분의 1이다. 우리가 아까 알파라는 게 로드 팩터라고 해서 이제 요거죠. 보통 그런데 m 값이 n가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알파 값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은 뭐 오픈 어드레싱으로 일단 그 해시 펑션을 했으니까 반드시 한 번은 슬롯을 찾아야 되죠. 슬롯을 한 번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빈 슬롯을 찾았으면 거기다 인서트를 하면 되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첫 번째 해시 펑션을 적용했는데 빈 거기가 빈 슬롯이 아니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다시 또 해시 펑션 두 번째 해시 펑션을 적용을 해야 되죠. 두 번째 해시 펑션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해시 펑션에서 빈 곳을 못 찾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즉, 그 m분의 n이 되겠다. 그래서 그 테이블 m개 중에서 테이블 m개 중에서 그 어떻게 됩니까? 그 n개가 꽉 차 있으니까 m개 중에서 지금 키 값은 n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m 그래서 이제 m개 중에 n개 꽉 차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m분의 n의 확률로 클리전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m분의 n의 확률로 클리전이 발생하니까 빈 곳을 이제 m분의 n의 확률로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두 번째 해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싱에서도 빈 곳을 못 찾을 확률은 우리가 이미 이제 빈 곳을 한번 그 저기 이제 클리전이 발생한 걸 한번 아니까 그럼 남아 있는 거는 이제 n-1개의 슬롯이죠. 그 중에 n-1개의 슬롯은 키 값으로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n-1 n-1분의 n-1만큼의 확률로 또 이제 클리전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클리전이 발생한다는 것은 두 번째도 빈 곳을 못 찾으니까 또 세 번째 해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적용하면은 수식으로 풀면 일단은 이제 반드시 한 번은 해싱을 해야 되죠. 그리고 m분의 n의 확률로 두 번 해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 해싱한 것 중에서도 또 요 확률로 이제 또 그 세 번째 그 빈 슬롯을 찾아야 됩니다. 해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쭉 풀어서 쓰면은 자, 우리가 이제 m분의 n이라는 거는 이렇게 알파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 1 뺀 거, 마이너스 2 뺀 거 이래 갖고 분자와 분모에 동일하게 같은 값을 뺀 거는 요 m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것보다는 이게 더 큰 숫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 m분의 n으로 다 요거를 대체를 해버리면은 그 m분의 n은 이제 알파입니다. 요걸 다 대체를 해버리면 부등호가 이렇게 돼갖고 자, 요걸 풀어서 쓰면은 등비수열이 되죠. 무한 등비수열이 돼갖고 무한 등비수열의 합은 알파 1-알파분의 1로 나온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오픈 어드레싱은 어쨌든 좀 전에 봤듯이 그래 평균적으로 빈 곳을 이제 찾아가는 게 평균적으로 1-알파분의 1이니까 결국은 세타 1 플러스 세타 그냥 1 그러니까 빈 곳을 찾아가면 거기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타 1-알파분의 1만큼의 시간 만에 인서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알파 값이 상수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 오픈 어드레싱 해시 테이블은 그 상수 결국은 이제 그 빈 슬롯을 액세스 하는데 그 컨스탄트 타임이 걸리죠. 결국은 컨스탄트 타임 만에 이제 인서트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봤듯이 이제 인서트 하는 횟수나 인서트 했을 때 그 슬롯을 찾는 횟수나 아까 지금 그 예제를 봤듯이 본 것처럼 서치할 때 그 빈 곳을 찾는 횟수나 같죠. 어쨌든 그래서 그 알파가 컨스탄트면은 결국은 그 인서트나 서치에 그 시간이 컨스탄트 타임이 걸리니까 이제 우리가 컴플렉시티가 세타 1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은 1 알파분의 1이다 했어요. 그냥 평균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만약에 테이블이 하프 풀이면은 요 1 알파가 이제 0.5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두 번 만에 테이블이 그래서 하프풀이라는 건 뭡니까?
그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가 키 값보다 2배다 이 소리죠. 해시 테이블을 키 값보다 한 2배 정도로 하면은 두 분만에 인서트나 서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테이블이 한 90% 정도가 꽉 차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한 10번 만에 인서트 할 수 있다. 사실은 테이블이 90% 정도 차 있으면 10번 만에 액세스 하면은 상당히 이 10이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밸런스드 트리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n만에 인서트나 서치가 가능했는데, 이 10이라는 값이 이제 키 값의 개수에 따라 다르겠는데, 결국은 이 로그 이제 이 2의 n 값이 어떤 10이 되려면 뭡니까? n은 결국 이게 2의 10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1000개. 키 값이 한 1000개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트리나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해싱, 결국은 해싱의 성능은 이렇게 좀 테이블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성능이 아주 좋아집니다. 대신에 이제 메모리 낭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낭비와 그 액세스 시간 간의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제 해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바이너리 트리, 특히 이제 밸런스드 바이너리 설치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